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동열의 안보전선은 안보 전문 유튜브 방송으로서 안보 상황에 대한 재반 문제를 분석해 왔으나 오늘은 부득이하게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각자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는 특화시켜서 차별화시켜서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자 했지만은 이제 이 정치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정치 문제가 직접 안보 문제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개폐방송을 보면서 우리 자유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많은 애국동지 여러분께서 큰 실망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폭정에 대항해서 이를 저지하고 견제해야 될 유일한 정치 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합쳐도 겨우 103석, 소위 개헌 저지선을 겨우 3석 초과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러한 대패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내 좌편향 우편향 이 정치 평론가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참패를 한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해야지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러한 정권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미래통합당의 참패의 원인으로서 들고 있는 게 소위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 초반기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상당한 짐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믿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이게 아주 큰 외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조국 일가의 소위 비리 사건 또는 경제 실정 등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내 탓을 해보겠습니다. 남 탓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선명한 우파적 가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통합의 대상이 된 몇몇은 선명한 자유우파의 가치를 훼손했던 인사들과 통합을 한 겁니다. 일종의 중도 우파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명한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선명 애국 우파 세력이 미래통합당의 등을 돌려서 보수 분열, 우파의 분열을 창출해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난맥성을 보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 질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역학상 이 사상적, 이념적 분포를 보게 되면은 우파적 가치만 존중해도 최소한도 120, 130석은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도 우파로 정당이 괴지 잡탕정당으로 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쥐토끼만 제대로 관리해도 120석은 나오는데 표도 안 되는 산토끼 잡겠다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정책 방향이 왼쪽으로 좌클릭을 한 겁니다. 폭망의 조짐이 이미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지만은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유일한 문재인 폭정을 견제할 그 대안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소위 자유우파 세력의 대폭락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치지 못하면 2022년 대선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 구도의 이 판세를 지금 좌파들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인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간 겁니다. 보수 대 진보의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문화상 보수하면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부정부패 세력, 정경유착 세력, 썩은 세력, 수구반동 세력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실제는 보수 세력은 그런 세력이 아닌데, 반면에 진보는 깨끗한 세력, 개혁 세력, 민주 세력, 이런 세력으로, 평화 세력, 이런 세력으로 지금 각인된 상태에서 선거 연령이 낮아진 상태에서 어떤 정당이 진보냐 보수냐 할 때 이 젊은이들이 보수로 가겠다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다 진보가 모르고 진보를 찍겠다는 것이죠. 이 보수 진보의 구도는 잘못된 구도입니다. 좌파들의 편향이었습니다. 지금 진보라는 저쪽 당 또 저쪽의 인사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진보입니까? 나중에 제가 사회과학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짝퉁 진보, 사이비 진보입니다. 이런 보수 진보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앞으로도 모든 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프레임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도가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그냥 민주주의 세력, 자유를 뺀 민주주의 세력이 뭐냐? 요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세력, 우리 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민중민주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판가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뭐냐? 바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지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그 과다단계의 정치 권력 형태가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바로 민중민주주의고 과거 통진당이 표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민중민주주의의 권력 형태가 뭐냐? 이게 바로 민중주권입니다. 자,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이 민중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죠.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고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뺀 민주주의 세력들, 바로 민중민주주의 세력들은 민중 권력을 얘기합니다. 민중주권. 그 민중주권이 뭐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닙니다. 민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중주권이고 이걸 행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중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민중과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자본가, 지주, 권력자들, 미주에 추정한 인사들을 다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및 각계각층의 이 민중 세력을 갖다가 민중이라 하는 겁니다. 이 민중 속에는 저희 같은 자유민주 세력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민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계급적 기반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 판도를 자유를 빼자는 이 민주주의 세력들은 바로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이 정치적 대기력 구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과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갖다가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좌파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보수는 영원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과학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선명 자유파 세력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 바로 기본적인 근원적 원인은 바로 이 정치구도의 판가래를 보수의 진보의 구도로 바로 좌파의 짜놓은 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틀어나와서 자유민주 세력 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 세력의 대결로 바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